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소 고시학원에서 작년에 1년 동안 수강을 하고 강원도의 한문 과목으로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준비를 하나도 원주용 선생님께서 저한테 뭘 준비하라고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급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먼저 제가 임고 준비한 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다른 복전을 하다가 마음을 잡고 준비한 거는 1년 6개월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처음 시작할 때 논어를 그 선배님과 함께 읽었고요. 일주일에 한 단원씩, 한 장씩, 선생님이 시키시면은 뭐 읽고 해석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20장이니까는 그 뒤에 부분은 조금 너무 이렇게 확실치 않다고 해서 뒤에 조금 빼고 하니까는 16장? 그럼 한 4개월 걸렸겠네요. 1회독 하는데 그렇게 1회독을 했고, 그리고 그거랑 동시에 맹자는 스터디를 또 비슷하게 하다가 너무 길고 양이 많아서 스터디가 중간에 이제 와해가 돼서 그 이후로는 시험 볼 때까지 혼자서 1회독을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첫 번째 저의 그 시험 보기 전까지는 논어 한 번, 맹자 한 번 읽고 그냥 시험을 봤어요. 그냥 본 거죠. 그냥 봤을 때 그리고 맹자는 논어보다 문법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앞에만 조금 읽다 보면 뒤에는 그냥 비슷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6개월 공부하고 시험 본 시험에서는 꽈락은 넘겼다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공부해주시는 분들은 논어 맹자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한번 보고 나서 원주용 쌤을 만났죠. 저는 원주용 쌤을 원래 알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뭐 임용 준비할 거면은 찾아와라 라고 하셔놓고는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밝게 웃고 계신 선생님을 보면서 이렇게 연락을 안 주시다니 해가지고 따로 연락을 드려서 그 1월 달에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한테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원주용 쌤이 그 자리에서 1년 커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수업에서도 해주셨겠지만 처음에는 기출을 분석하고 한문학사하고 문체하고 쭉쭉쭉 들으신 대로 선생님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기출 정리를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를 듣고 그때서야 이게 한문을 잘해서 붙는 시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아니구나. 이거는 시험이고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뭔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원주용 선생님이 이 시험을 분석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 가서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커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뭔가 또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원주용 선생님이 스터디를 운영하실 때 모든 학생들을 다 붙이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저 전까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고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봤던 책들은 고려 산문 읽기를 맨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고려에 대한 그 문장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비중으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고려 때는 또 문법이나 이런 게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보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한 2달 안에 그냥 대충 이렇게 문체만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조선 산문 읽기를 되게 꼼꼼히 봤어요. 조선 산문이 거의 한 70%를 교육과정 빼면은 거의 모든 게 조선 산문에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한 작품에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는 조선 산문 읽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한 개씩 맡아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 조금 익숙해진 후로는 전체 준비를 해와서 이렇게 돌림판으로 이렇게 디디디디 해가지고 이름 나오면 그 사람이 읽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랑 동시에 한시 읽기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한시 읽기도 같이 진행을 했고, 한문학사랑 문체는 그냥 선생님이 해주신 것만 보고 지나갔어요. 왜냐면 요즘 그 시험 트렌드가 문체를 묻거나 학사 내용을 묻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사실 해석이 전부인 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해석을 얼마나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직독직해를 정확히 하느냐로 고득점이 나뉘는 것 같아요. 같은 부분이 답이 같은 부분에 있어도 저는 약간 이렇게 멋지게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고 저분은 되게 하나하나 직독직해를 깔끔히 하시는 분이라고 들어가지고 저분이 훨씬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름방학 이후로는 임용고시 개선안 234편 뭐 이런 논문이 있어요. 그거가 뭐 그 처음 시대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시대별 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침 10시에 스터디원들끼리 저희는 학교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아침 10시에 모여서 하루를 시작하는 스터디로 문제를 만들어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당 한 페이지의 문제를 한 명이 하루에 만들어 오기. 뭐 내가 월요일, 그럼 저 친구가 화요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침에 와서부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의 형식은 시험이랑 비슷하게 뭐 필자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 3가지를 찾아서 쓰시오 하면은 뭐 제1 뭐 저저저 이렇게 돼 있는 거 해석하는 거로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루 머리를 빨리 깨우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거는 그게 저는 사실 시험에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긴장해서 시간 안에 풀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스터디가 저는 박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지원 글이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2월이니까 빨리빨리 한 개씩이라도 보시는 것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글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글들이 많고, 그래서 그걸 거의 외우다시피 여러 번 읽으면 어찌 됐든 눈에 익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인강은 따로 안 듣고 그 EPR이라는 책, 그 되게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서로 해서 친구랑 EPR,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지만 전태련 선생님과 김현 선생님의 기본 개념들을 공부를 해와서 친구랑 취합을 했어요. 제가 EPR을 보고 그 친구가 김현 선생님 거를 들어와서 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 라고 해서 저희만의 기본서를 따로 만드는 거를 시작으로 했고, 그 이후에는 선생님들의 문제를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제가 논어 맹자를 지금 작년 말고 재작년에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논어 맹자를 보는 거를. 그래가지고 시험 직전 한 달에 사실 맹자는 못 봤고, 논어는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백문으로 두고, 손으로 쓰면 아프니까는, 팔 아프니까는 타자로 해석을 치고, 거기에서 내가 해석을 못한 것만 형광펜을 치고, 또는 중요한 부분만 형광펜을 쳐서 하루에 한 장씩 논어를, 한 달도 안 됐겠구나. 2주 전에 논어를 이렇게 거의 꾸겨 넣듯이 넣고 시험을 봤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시험에는 당장 필요한 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제 봤던 거, 엊그제 봤던 게 나왔어요.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긴 한데 저는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까먹지 말고 논어 맹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저의 준비했던 거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네. 사실 산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그거를 저랑 스터디원들이 다들 그렇게 성실한 친구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인당 5명이면은 인당 3단락만 하자라고 해서 작품 수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순서대로 15단락 정도를 맞춰서 작품을 딱 이렇게 정하고, 거기에 뭐 밑에 그 단어들 설명도 써 있고, 저희는 그냥 진짜 해석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번역을 위주로 그냥 말로 하면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네. 정리하시거나 혼자 이렇게 한 건 없어요? 정리해야 할 작품들이 몇 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문파? 다 까먹어봐 그래가지고 아무튼 의고 문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근데 그 학자마다 또 그게 다르잖아요. 그 원하는 방향이. 그럴 때는 한 번쯤 해석이 끝나고 나서 얘는 무슨 파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다 라든지, 그러면 그냥 뭐 빨간 펜으로 그 제목 옆에 뭐 얘는 당선고 문파 막 이렇게 써놓는 정도? 그래서 해석 위주로만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해석하기가 되게 급급했거든요. 이 한글을 가리고 이거를 읽을 수 있느냐, 그게 저희는 급해서 네, 그 정도로 했고 따로 정리는 안 했습니다. 할 때 주석도 하셨어요? 아, 주석이요? 네, 주석을 논어는 주석 없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석 되게 열심히 봤고, 그리고 그 초록책 다들 있으시죠? 초록책에 주석 말고 무슨 주해? 그거랑 비교되는 문장을 되게 열심히 봤어요. 익숙해지려고. 다산정약용이나 다른 것까지는 저희가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아마 거기에서 초록책에서 이견이 있다라고 한 거는 분명히 다른 사람도 이견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만 제대로 알아두면 다른 거는 분명히 어찌됐든 말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논어는 사실 맞아요.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주석 없이는 논어 해석이 안 돼요. 주석을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문진보를요, 억지로 학교 선생님이 보라고 해서 보긴 봤는데 그렇게 오래 보지도 않았고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얼마나 봤죠? 반쯤? 반. 그 전편은 아예 안 봤고요. 후집에서 뭘 봤을까요? 양죽기. 기억나는 게 그런 거밖에 없네요. 양죽기 정도. 고문진보. 아니네요. 저희 고문진보를 봤습니다. 한번 봤네요. 전에 논어맹자 하던 6개월 동안 친구랑 하루에 한 3작품씩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났나 봐요. 너무 빨리 넣으려고 해가지고. 봤습니다. 봤네요. 그거를 준비를 3작품씩 해와서 친구랑 몇 줄씩 해보기. 얘가 해석할 때 나도 보면서 뭐가 틀렸나 확인을 해주기.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고문진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났어요. 죄송해요. 그거는 지금 처음 들어봐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단어장을 이렇게 들고 다니진 않았고요. 거의 끝나기 한 3개월 전에 임용 개선안 234 볼 때 계속 이상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호랑이 가죽인가? 근데 그게 해석이 뭐, 스승의 자리, 막 이렇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2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그 독서실에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처음 나왔을 때 내가 기억 안 나는 거 붙여놓고 얘가 또 나왔을 때는 형광펜 치고 근데 그거를 따로 외우고 이러진 않고 그냥 이거 계속 그래서 이렇게 전면이 다 포스트잇이긴 했거든요. 거기에 형광펜이 쳐져 있는 애들만 봤어요. 들고 다니면서 보지는 않았고요. 들고 다니면서 본 거는 교육학을 더 들고 다니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또 어느 선생님께서? 네. 교육과정은 진짜 뭐 반점 이런 것까지 외웠어요. 친구들이랑 일단은 그 표 외우기가 제일 먼저고 표 외우기로 그냥 이런 데다 써보기 수업 끝나고 여기다가 표 그려서 써보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고2 한문투까지 비교해서 외우고 그럼 빈칸 채우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반복하면서 한 글자도 안 틀리려고 했고 친구들이랑 채점해줄 때 한 글자 뭐 점 틀려도 틀렸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다들 자기 폼으로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요약본을 다들 만들어서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친구께 좋아 보여서 그거를로 외우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게 눈에 있던 자리에 걔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정리를 하셔서 저는 코팅해서 다녔거든요. 코팅해서 버스나 지하철 다닐 때 이게 나풀나풀거리면은 찢어질까봐 코팅해서 그리고 다른 부분은 밑줄 치고 뭐 더해진 부분은 파란색으로 해놓고 빠진 부분은 빨간색으로 해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한 봄쯤 만들지 않았을까. 봄쯤 그것도 만들었다고 맨날 보는 건 또 아니고요. 1년 내내? 한 6개월 정도? 이게 달달 외우는 거는 진짜 시험 하루 전, 이틀 전만 봐도 되긴 하지만 불안하잖아요? 기억이 안 날까봐?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고, 조금씩. 그리고 모의고사 보기 전에는 외우시게 될 거예요. 어차피 그때 나오잖아요? 모의고사 볼 때? 그때 써서 선생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그 전에 빨리 외워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저는 상반기에 그러니까 작년 6월까지는 알바를 했었어요. 알바도 하고 학원비를 벌기 위해 주말 아침 시간에 알바를 했고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체력을 기르려고 아침마다 헬스도 했어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자기도 하는데 상반기에는 조금 체력 관리를 해놓으시는 게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되게 몸에 근육이 없는 사람이라 금방 지치고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는 근육 만들기를 하고 그 6월부터 12월까지는 근육 소모하기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시쯤에 헬스를 갔다가 8시에 스터디를 그때는 하는 게 있었나? 아무튼 적어도 10시에 공부를 시작을 하면 좀 있으면 밥을 먹죠? 그러면 밥 먹고 와서 조금 자다가 하루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6시간을 채우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10시간 채우는 건 목표였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9시간도 너무 힘들고
7시간도 굉장히 그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6시간 정도를 채우면 그게 앉아있는 시간 말고 집중하는 시간 6시간이면은 되게 훌륭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뭐 하루에 나의 주제? 의지를 담는 뭐 그런 거를 했을 때, 아무튼 공부 시간에 6시간이면 6시간 집중한 거면 굉장히 훌륭하다. 그것은 제 체력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막 1년 만에 획획 바뀌지가 않잖아요. 저는 약간 원래 게으름뱅이고 그래가지고 6시간 하는 것도 힘들고 잠도 많고 뭐 잠을 잔 건 아니지만 그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6시간을 채우려고 했고 앉아있는 시간은 6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그렇지만 공부 시간으로 치면 6시간 정도. 교육학이랑 전공이랑 비율. 교육학이요? 교육학 근데 이건 제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육학 그렇게 비중도 20%잖아요? 남들 하는 만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게 1, 2점, 뭐 16점, 19점 이런 거까지 바라시면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이번 시험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16점, 15점, 14점, 13점. 제가 본 그 점수 스펙트럼이 그래요. 잘 본 사람이 16점, 못 본 사람이 13점. 이 4점 차이가 내 1년 공부에 얼마만큼 차지할 것인가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교육학을 하실 거면은 초반에 달려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뒤에 갈수록 전공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공 점수는 10점 차이가 나는데 교육학 점수는 최대 4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합격자들 안에서는. 그래서 전공을 훨씬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교육학을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과목마다 한 페이지씩 그런 뭐랄까 이 마인드맵 같은 거, 그 큰 전태련 선생님의 쏙쏙 한눈에 쏙쏙 그거 같은 거를 제 나름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교육 과정이면은 그 페이지에 어느 쯤에 있고 이게 4개쯤 있으니까 이 4개 중에 한 개는 답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학은 너무 양이 많아서 그거를 이렇게 계열화하는 게 되게 우선시 돼야 되는 것 같고 그걸 조금 늦게 한 게 저는 아쉬웠어요. 일찍 해놓을 걸. 아니면 쏙쏙을 그냥 활용할 걸. 그거를 활용할 생각을 못하고 어렵게 막 그거 전체 뭐 교육과정 하나 이거 정리하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내용 안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큰 가지, 그리고 그 안에 작은 가지, 그거 생각하면서 외우면서 만드는 거 하루 종일 써도 모자라요. 그러니까는 만들어져 있는 거, 김현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로 따졌을 때 몇 개 정도? 일주일에 저는 그거 다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다르지만 전 혼자 있으면 노는 애라서 혼자 있으면 놀고 해야 될 게 없으면 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스터디를 하자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애들은 그거에 뭐 어쨌든 저쨌든 따라오고 뭐 또 준비 안 해오면 저도 욕먹고 걔네도 욕먹고 서로 왜 저렇게 나태하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묶어두는 사람이라서 일주일에 한 4개? 4개 정도? 교육학은 다른 친구랑 했고 전공 친구들이랑 아침에 하는 그 스터디 하나, 그리고 한시도 같이 했고 조선 산문도 같이 했고 그 정도? 그럼 4개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학원 오면은 그냥 일주일 그냥 제가 재공부할 시간 딱히 없이 스터디 준비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근데 이게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그거는 자기의 그거에 맞게. 의지가 부족하신 분들은 스터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그 양을 채우니까. 하루에 전공하실 때 시하고 상무 다 다루셨어요? 아니면 나를 정해놓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터디가 있으니까 스터디 전날에 그 양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공부를 쭉 하는 날은 뭐 교육학 정리 이런 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지루하고 질려요. 한 공부만 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다음 날에 산문 스터디도 있고 한시 스터디도 있으면 한문이랑 한시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질문이 맞았나요? 하루에 어떤 공부를 하는지? 한자 학교를 실력으로 보시면 그게 뭐예요? 문자 학교 전성해서 이렇게 아, 그거요? 그거 어떻게 공부해요? 공부할 수 있나요? 전 못해요. 아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회자, 그것은, 감으로, 선생님들, 그거에 시간 쓸 시간이? 네. 네, 어렵게 나오면 어차피 다 틀리고, 쉽게 나오면 다 맞추고, 적당히 나와서 2점 맞느니, 그거는 나의 운에 맡기는 걸로. 저 처음 시험 봤을 때 도장인자 나왔었는데, 저는 전서도 썼던 사람인데 결국 못 맞췄습니다. 그거는 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렵게 내면은 그건 약간 출제자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걸 왜 어렵게 내? 그렇습니다. 2차 준비는 조금 먼 미래지만 1차 준비보다 전 2차 준비가 더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체력적으로 1차 1년 준비했던 거를 한 달? 발표 나고 2주 만에 그거를 다 완성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2차 준비 되게 힘들어서요. 1차 끝나고 나서 한 3일, 일주일만 노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붙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놓으셔야 1차 발표 나고 2주가 안 힘들 거예요. 어차피 힘들겠지만 덜 힘들 거예요. 그게 저는 스터디 한마음 카페 그거에서 스터디를 구해서 면접 스터디는 거기서 했고, 여기 학원 사람들하고 뭐 학교 사람들하고 수업 실현 스터디를 같이 병행을 했고요. 이틀 해서 일주일에 4번 했어요. 발표 나기 전까지는. 근데 그게 되게 적었던 것 같거든요. 적었던 것 같고, 뭐 그때 면접 때 되면은 아마 이미 2차 가보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분들을 따라서, 저도 아무것도 몰라서 스터디를 들어간 거였거든요. 친구들이랑 뭘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니까 우리 다 같이 찢어져서 잘하는 사람들한테 붙어서 자 배워보자 하고 찢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면접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얘기도 해주시고 뭐 자기들이 썼던 매체들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2차 준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발표 나면은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딘가에서 나타나요. 한마음 카페든지 준비를 해야겠다 연락이 오십니다. 그럼 그때는 진짜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내내 스터디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랑 면접 계속 하고 수업 시험 계속 하고 봐주고 그렇게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때 2차 준비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시험 볼 때 이제 딱 당일날 보면 이제 모르는 한자도 있고 이제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러면 이번 작년 시험에 그 토끼랑 쥐 나온 거 아시죠? 보면서 해석이 되는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오다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읽다가
여기서 내가 막히면 안 되는데 이 첫 페이지였단 말이죠. 첫 페이지 맨 끝. 그래서 막히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지만 망했나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일단 넘어가고 끝까지 다 풀고 못 풀었던 거 다시 가서 보니까 막 호랑이? 고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면서 이렇게 퀴즈를 내다니 너무 나빴다. 지금 해석하는 것도 바쁜데 퀴즈까지 내다니 너무 나빴다 생각을 하면서 썼고, 저는 이렇게 그것도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는 일단 넘어가고 다른 거 풀고 나서 다시 생각하니까 조금 시야도 넓어지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B형에 엄청 긴 거 나왔던 거 아시죠? 검려. 저는 B 때 20분 남겨두고 검려랑 그 옆에 있는 3번 문제가 남았었어요. 20분 남겨놓고 그러면 되게 이거를 읽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아니구나, 15분 남았다. 20분 남았으면 10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5분이 남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맞춰야 되나? 아니면 둘 다 읽다가 망칠까? 이 고민을 진짜 100번 하다가 일단 짧은 거부터 읽자라고 생각을 하고 짧은 거를 막 읽기 시작하고 그냥 대충 쓰고 검려부터 봤다. 이거 버리지 말자. 내가 짧은 걸 읽다 보면은 이거 긴 거 버리겠구나 싶어서 긴 거 먼저 읽기 시작하는데 봤던 거잖아? 봤던 거였어요. 그 조선산문일기인가? 어딘가 봤던 그거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따님이 어쩌고 했고 이제 문제 읽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한 거를 쓰시고 어떻게 했는지 쓰시오 해가지고 이 내용 안 읽고 주인집 딸이 얘기한 부분 짜져서 그거 쓰고 얘네가 어디 검술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지 해가지고 안 읽고 그냥 썼거든요. 그러고 나면 한 12분쯤 남았어가지고 앞에 3번 풀고 나니까 딱 내려놓는 순간 짜장 이렇게 종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거 동아줄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검려 읽을 때.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을 때는 내용이 쉬울 거고 짧을 때는 어려울 거니까 사실 모르는 거는 넘어가고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말고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사실 맞아요. 내용 지금 복기를 안 해놔가지고 내용이 모르는 거 있는지는 당연히 있었겠죠?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예쁘게 잘 포장을 해보자. 막 지어내서 쓰면 또 맞은 것도 있을 거고 안 맞은 것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모르는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 모르는 거 남들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저번 교육학이 딱 그랬거든요. 명칭 쓰라는 게 3개가 나온 거예요. 전 아직도 너무 화가 나요. 왜 서술형 문제에 명칭을 쓰라고 하느냐? 그럼 객관식에 내면 되잖아. 서술형 문제인데 왜 명칭을 쓰라 그래? 명칭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3점 일단 깎고 시작을 했어요. 그치만 그거 딱 끝났을 때 망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수능 있었잖아요. 걔네 국어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1교시 풀고 나간 애도 있었고 우는 애도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친구도 수학까지 풀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보니까 되게 잘 봤더라고요. 국어를 한 89점 정도 맞춰서 1등급이었는데 자기는 망했다 생각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것 덕분에 그 교육학을 보고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것들 나왔지만 내가 모르는 거는 남들도 똑같이 모른다. 그리고 교육학 점수도 남들만큼은 나왔어요. 그리고 전공도 남들만큼은 나왔고. 너무 이렇게 쫄지 말고 나도 모르는 거는 남들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세요. 질문도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 오빠 넘겨도 돼요? 되죠? 서울 보신 분이시거든요. 서울에 고득점을 하신 분이니까 또 저랑 다른 스타일의 선생님일 테니까 저 선생님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안 되나요? 자,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